2부. 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있었다. 장상열은 여전히 아날로그식이었다.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현금을 챙겨 다녔다. 반면 효주와 은정은 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앱으로 장을 보고 디지털 생활에 익숙했다. 어느 날 온라인 쇼핑 결제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장상열은 말했다. 나는 현금으로 직접 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러자 효주가 답했다. 아빠,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요즘은 다 온라인이에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말아요.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은정이 조심스레 중재했다. 두 방식 다 의미가 있어요. 아버님은 손에 쥐는 게 안심이고 저희는 편리함을 택하는 거죠.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 말에 장상열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쓰자. 아빠도 배워볼게. 세대 차이는 갈등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외식을 갔다.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딸 같기도 하고 부부 같기도 하고 저 집 참 이상해. 그 말에 효주의 손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은정이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았다. 괜찮아. 우리만 알면 돼. 장상열은 묵묵히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사람들 말이 우리 행복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 그 순간 효주는 깨달았다. 세상은 언제나 무언가를 말하지만 그 말들이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세 사람은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효주가 말했다. 우리 남들이 뭐라 해도 잘 버텼네. 축하해요, 우리 가족. 장상열은 초를 켜며 속삭였다. 너희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간다. 이제 외롭지 않다. 은정은 눈물이 차올라 말했다. 나는 이제야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촛불은 꺼졌지만 방 안에는 오래도록 빛이 남았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걸. 아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은정 언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깊이를 배운다. 우리는 다투고 화해하고 웃으며 또 함께 밥을 먹는다. 그 모든 사소한 일상이 우리 가족의 증거다. 사랑은 결국 세상의 시선보다 강하다. 결혼 1주년을 지나며 세 사람은 이제 조금은 익숙해진 가족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장을 보고 명절에는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듯 작은 제사를 지냈다. 그 일상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효주는 직장에서 만난 한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다. 처음 아빠에게 고백했을 때 장상열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다. 내 딸이 이제 정말 내 품을 떠나는구나. 그러나 이내 그는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이면 됐다. 효주야, 아빠가 늘 지켜줄 수는 없잖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은정 역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효주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너무 기뻐. 나도 내 행복을 함께 보고 싶어. 효주는 그날 밤 눈물이 났다. 내 인생에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준 언니, 그리고 늘 곁을 지켜준 아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믿게 된 건 두 사람 덕분이에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효주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입어보며 설레는 날들이 이어졌다. 장상열은 딸의 드레스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은정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순간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같이 축하해줘요. 결혼식 날 효주는 눈부신 신부가 되어 아빠의 팔짱을 끼웠다. 입장 전 효주가 속삭였다. 아빠, 이제 저도 제 가정을 꾸리지만 언제나 아빠 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순간 장상열은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행복한 아빠였다. 효주가 결혼해 독립한 후 집에는 장상열과 은정 둘만 남았다. 빈집은 처음엔 조금 적막했지만 두 사람은 곧 새로운 리듬을 만들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엔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장상열은 머리가 휘어져 갔고 은정은 주름이 조금씩 늘어갔다. 그러나 그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더 꼭 잡게 만드는 이유였다. 나이 차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먼저 떠날까 두렵지 않냐? 장상열의 질문에 은정은 미소 지었다. 그게 우리 사랑의 조건이었잖아요. 언제가 마지막이든 지금 함께 있는 게 전부예요. 몇 년 뒤 효주는 아이를 낳았다. 할아버지가 된 장상열은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다시 이렇게 작은 생명을 품을 수 있다니. 은정은 아이를 돌보며 자연스럽게 할머니라는 이름을 받아들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효주는 말했다. 나한테는 엄마가 일찍 떠났지만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동시에 두게 됐어요.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어요. 내 인생은 긴 기다림이었다. 아내를 잃고 딸을 키우며 외로움 속에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나는 다시 사랑을 만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다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랑이란 결국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 함께 늙어가며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는 것.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 곁에는 은정이 있고 멀리서 웃는 효주가 있고 새로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완전한 가족을 가진 것이다. 삶은 언제나 끝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끝을 바라본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끝을 의식할수록 사랑은 더 선명해졌다. 장상열의 머리는 어느새 눈처럼 휘어졌다. 걸음은 느려졌고 작은 계단도 숨이 찼다. 은정은 그의 옆에서 항상 팔짱을 끼고 걸었다. 당신, 이제는 내가 없으면 못 걷겠네. 은정이 농담처럼 말하면 장상열은 웃으며 답했다. 그래, 네가 없으면 나는 어디로도 못 간다. 효주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을 찾았다.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 속에서 세 사람은 다시 젊어진 듯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상열은 건강검진에서 병을 발견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큰 병은 아닙니다만 연세를 생각하면 치료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효주의 눈빛은 흔들렸고 은정은 눈물을 꾹 참았다. 집으로 돌아와 장상열은 담담히 말했다. 나도 이제는 준비해야겠지. 하지만 두려운 건 없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서로 곁에 있다면 나는 안심이다. 그 말에 은정은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떠난 자리는 내가 채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함께할 내일이 남아있어요. 장상열은 가족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효주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갔다.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그는 아이들과 함께 파도를 맞았다. 이게 마지막은 아니야. 하지만 마지막처럼 소중하구나. 그의 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저녁 해가 붉게 물들 때 장상열은 은정의 어깨에 기대 속삭였다. 내 인생이 길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따뜻했다고는 말할 수 있어. 그건 내 덕분이야. 몇 년 후 장상열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임종의 순간까지 그의 손은 은정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은정아, 고마웠다. 효주를 부탁한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 효주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저 이제 진짜 혼자예요. 그 순간 은정이 그녀를 껴안았다. 아니야, 효주야. 내 옆엔 내가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내 편이야. 세월이 더 흐른 뒤 은정은 흰머리가 희끗해진 채로 효주의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그녀는 새엄마라는 이름에서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레 옮겨갔다. 아이들이 그녀 곁에서 자라나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집은 참 따뜻해. 은정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집안에 남아있었다. 사진 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 속에서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내 안에 남아 매일을 살아가게 한다. 가족이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었다. 혈연이 아니어도, 나이가 달라도,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끝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가 남긴 따뜻한 시간을 품고 살아간다. 사랑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삶은 언제나 빈자리를 남긴다.
그 빈자리가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는 새로운 기억들로 조금씩 채워진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장상렬이 떠난 지 1년. 집안은 여전히 그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책장 위에 놓인 안경, 손때 묻은 찻잔,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안락의자. 효주는 가끔 집에 와서 아빠의 자리를 바라보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면 은정은 다가와 말했다. 효주야, 울어도 돼. 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살아있어. 내 아빠가 남긴 건 빈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할 삶이야. 효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엄마와 함께 이 집을 지켜야 한다. 효주의 두 아이는 할머니가 된 은정을 유난히 따랐다. 할머니, 옛날 얘기해주세요. 밤마다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매달리면 은정은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에 너희 엄마가 대학 다닐 때 말이야, 공부하느라 힘들어도 항상 웃었어. 그리고 옆에 늘 내 외할아버지가 계셨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은정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따뜻한 분이었단다. 늘 우리를 지켜주던 사람. 지금도 아마 저기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효주는 점점 엄마의 자리를 책임지는 나이가 되어갔다. 회사를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은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아이들 숙제 봐줬어. 넌 푹 쉬어. 은정 엄마, 고마워요. 아니, 그냥 엄마라고 부를게요. 이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효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새엄마라는 말 대신 진짜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은정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고 효주와 저녁 식탁을 차리고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다. 길을 걷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때도 있었다. 저 집은 사정이 복잡하다더라. 그러나 이제 은정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가족은 세상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아빠가 떠난 후 나는 많이 흔들렸다. 하지만 은정 엄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어릴 적 나를 지켜주던 친구가 이제는 내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주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우리 가족은 완전하다. 혈연이 아니어도 나이가 달라도 상관없다. 사랑이 우리를 묶어주었고 그 사랑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내가 엄마가 되고 은정 엄마가 할머니가 되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밥을 먹으며 같은 꿈을 나누는 가족이다. 사랑은 죽음 너머로도 이어지고 결국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 그것이 아빠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세월은 흐른다. 한때 딸이었던 효주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은정은 새엄마에서 할머니로 그리고 가족의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 장상렬이 떠난 지는 오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집안 구석구석에 살아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은정의 자상한 목소리, 효주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그는 늘 함께였다. 효주의 큰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인 은정을 엄마처럼 따랐다. 할머니, 숙제 좀 봐주세요. 할머니, 내일 학교 발표하는데 같이 연습해 줄래요? 은정은 기꺼이 아이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마치 과거 자신이 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보살핌을 이제서야 주고 있는 듯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은정은 조용히 속삭였다. 상열씨, 내가 당신 목까지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효주는 때때로 무게를 느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아이들 교육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적 시선. 엄마, 우리 집은 왜 다른 집이랑 달라? 아이의 질문에 효주는 순간 멈칫했다. 그러자 은정이 옆에서 대신 대답했다. 우린 다르지 않아. 그냥 조금 특별할 뿐이지. 세상에 똑같은 가족은 없어.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효주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맞아. 우리 가족은 조금 특별할 뿐이지. 하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하다. 고등학생이 된 큰아이는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나 사람 돕는 일을 하고 싶어. 의사든 선생님이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은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길을 가렴. 내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작은 아이 역시 말했다. 난 글을 쓰고 싶어. 우리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때? 효주와 은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순간 장상열이 남긴 사랑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가족 모임에서 아이들은 사진첩을 꺼냈다. 장상열의 젊은 시절 사진, 효주의 어린 시절, 그리고 은정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사진. 큰아이가 말했다. 우리 집은 참 독특한데 그래서 더 멋진 것 같아. 보통 집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잖아. 작은아이가 덧붙였다. 맞아. 우리 집 이야기는 드라마 같아. 근데 해피엔딩이야. 은정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래, 이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어가겠구나. 가족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나는 어린 시절 가족이라는 단어를 잃은 채로 자랐다. 그러나 지금 내 옆에는 가족이 있다. 효주와 아이들, 그리고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상열씨. 우리는 혈연보다 강한 끈으로 묶여있다. 시간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지만 사랑은 흘러내리지 않고 위로, 앞으로, 그리고 곁으로 번진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란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며 만들어가는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세대를 넘어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진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효주는 중년의 여인이 되었고 은정은 세월의 주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다. 효주의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섰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는 할머니 은정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할머니, 제가 번 돈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은정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야, 그건 네가 흘린 땀의 값이지. 난 그저 곁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하지만 눈물은 감출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받은 것보다 돌려준 게 더 많구나. 작은아이는 작가의 길을 선택했다. 그가 쓴 첫 원고의 제목은 우리 집 이야기였다. 내용 속에는 엄마 효주, 할머니 은정, 그리고 사진 속에만 존재하는 외할아버지 장상열이 등장했다. 출판사 편집자가 물었다. 이건 실제 이야기인가요? 소설인가요? 작은아이는 대답했다. 둘 다예요. 실제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소설 같은 가족 이야기죠. 책은 작은 반향을 일으켰고 독자들은 그 안에서 가족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효주는 문득 부모의 자리를 돌아봤다. 나도 이제 곧 아이들을 떠나보내야겠구나. 그녀는 예전 아빠 장상열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빠가 늘 지켜줄 수는 없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이제 효주는 그 말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차례였다. 엄마는 너희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길 끝에서 웃기를 바랄 뿐이야. 은정은 이제 환갑을 넘겼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과 효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주말이면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다. 큰아이는 직장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작은아이는 원고에 대해 상의했다. 효주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뿌듯해했고 은정은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다. 상열씨, 보이나요?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이 없는 자리도 이렇게 따뜻하게 채웠어요. 시간은 흐르고 효주의 큰아이는 결혼을 했다. 작은아이는 연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했다. 결혼식장에서 효주는 눈시울이 붉어진 은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지켜온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이제 나는 안심이야.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나는 한때 엄마 없는 딸이었고 은정 언니는 부모 없는 아이였다. 아빠는 외로운 남편이자 홀로 아이를 키운 아버지였다. 그렇게 상처투성이었던 우리가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간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끊어지지 않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한 세대가 흘러가면 또 다른 세대가 이어받고
사랑은 그렇게 형태를 바꿔 흐른다. 아빠가 떠난 뒤에도,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이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 흐를 것이다. 세월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젊은 날엔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어느새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 노년의 기슭에 다다른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따뜻함이 더 커지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곁에 남아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은정은 이제 머리가 거의 휘어졌다. 거동이 불편해져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온화하고 깊었다. 효주는 중년의 여인에서 장년이 되어 이제는 엄마를 돌보는 딸이 되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국 끓였어요. 예전엔 늘 엄마가 해줬는데 이제는 제가 해드릴게요. 효주의 말에 은정은 미소 지었다. 네가 이렇게 내 곁에 있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효주의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주말이면 여전히 할머니 집을 찾았다. 할머니, 이번에 취직했어요. 할머니, 제 아이가 생기면 이름은 꼭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은정은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에게 가족이 없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나는 부모도 형제도 잃은 채 자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가족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어느 가을, 은정은 효주와 함께 집 앞 벤치에 앉아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란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효주야, 있잖니 내 아빠가 떠난 후에도 나는 늘 외롭지 않았어. 내가 있었고 또 너의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효주는 은정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엄마, 저도 그래요.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함께였어요. 엄마가 제게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려줬잖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눈물이 고였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세월을 견뎌낸 사랑의 증거였다.